그런데 이 김호수 당시 이제 변호사였던 김호수 지금 후보가 현재 후보가 이 펀드를 문제가 되는 펀드를 만든 사람을 변호한 게 아니고 나는 그 은행들 관련해 가지고 이 변호인 업무를 했다라고 했을 때 그 다음 논의는 그럼 괜찮냐? 그렇죠. 그 은행도 그것들이 부실한 상품을 알고 팔았다면 그 자체로 그 사람들도 죄를 지은 기관 혹은 사람들 아니냐? 담당자들은 그런 사람들 아니냐? 그걸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없냐? 이쪽으로 논의가 가야 되는데 문제는 그 논의가 나오기 전에 이게 그러니까 전혀 하지를 못했죠. 정확히 지적한 게 아마 전주현일 거예요. 그 물어요. 그랬더니 김호수 저는 저 사기 피의자들 한 게 아니라 그 주변 거를 했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사실. 그러면 잭디처럼 그렇게 물어봤어요. 왜? 김준호 변호사 저 잘 알겠지만 펀드는요 증권에서 NH투자자가 설정을 해주고 판매를 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그렇게 많이 생긴 거지 그 펀드를 뭐 옵티머스에서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뭐 맞아요. 길거리에서 팔겠어요. 맞아요. 무슨 뭐 홈쇼핑에서 그 팔겠어요. 말이 그 말이에요. NH투자증권 보고 산 거거든. 그렇다고 보면 LH투자증권 대표를 변호한 것도 옵티머스 사건의 주류를 변호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렇게 치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저 사기 사건 한 게 아니고요. 금융권과 은행했는데요. 그러니까 네 하고 그냥 거의 끝나버리더라고. 근데 그리고 이제 그래서 사실 준비가 안 그것도 된 사실 거예요. 어렵다고 논란이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뭐 간용차 이 논란을 위한 논란인 것 같아요. 공수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뭐 보수 언론도 마찬가지고. 해프닝이다. 사실 근데 뭐 난 처벌이 그거는 가능하나? 저는 이게 네. 전형적인 사실 뭐 소위 김준호 변호사님. 불문 경고, 네. 견책 뭡니까, 이런 이게? 징계감 네. 적절치 않죠. 그러니까 적절치 않은 거 근데 맞는 이걸 이걸 거잖아. 잘못했다는 건 근데 맞는데 이걸 다 형사 사건 할 거냐? 할 수 있냐요. 아까 제가 공소장 유출 때도 그렇게 똑같이 말씀드렸는데 뭐 다른 잣대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감찰과 징계로 끝날 사안과 형사 사건으로 처벌받을 사항을 좀 구분하는 걸 잘 좀 정했으면 좋겠어요. 징계도 가능하나요 이거? 그러게 좀 애매하네요. 저는 그러니까 이거를 이게 어떻게 100만 원 이상 만들어 가지고 부정청탁법 뭐 뇌물죄로 하는지 언론에 그냥 휩쓸려가고 공수처가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작품 같아요. 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시사특공대.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응? 법대로 할 거야, 법대로. 자 목요일 2부 3부 법대로 하는 시간입니다. 용호상박 아비규환 난형 난제 무간지옥 정글북 인 서울 법률 코너죠. 법대로 해. 오늘은 각각 세 분에 대해서 소개할 말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김준호 변호사님. 네. 내일 안녕하세요. 1일 사회를 맡았으면서요. 아, 네. 뭐 어떤 낙하산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내일 시사특공대 1일 대타로 해서 메이저리그 한 타석만 뛰는 게 꿈인 그 야구 선수 같은 기분입니다. 양현종 양정은 이미 이뤘잖아요. 리그를 제패하신 분이니까 그게 그런 게 아니고 김준호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7실점 했는데 어제. 이거 내일 방송 사고가 크게 난다는 얘기인 건지 실점하지 말고 네. 잘 던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어디 뭐 저기 어디 박지훈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박준입니다. 네. 넥타이 그 40대가 소화하기 쉽지 않은 넥타이인데요. 분홍색 예. 보석 넥타이를 메고 왔습니다. 예. 어떤 그 넥타이를 고를 때 어떤 마음이었나요? 그냥 잡혀서 들고 왔어요. 근데 알겠습니다. 이렇게 반짝이를 줄 몰랐는데 좀 너무 반짝이네요. 두 가지가 상당히 좀 이렇게 약간 올드한 느낌이 있다는 거 하고 두 번째는 네. 이게 누가 봐도 국민의힘 쪽 지지를 강력하게 상징하는 느낌이라서 마음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저는 사실은 거니까. 저는 뭐 정당이 없습니다. 두 분은 좀 정당 있잖아요. 저도 없어요. 뭔 소리예요? 내가 없어요. 저도 있다고 있어. 봐야죠. 두 분 정도면. 없어요? 너 없어요? 당적으로는 대건 나 없으면서 사람이 왜 그래요? 대건. 자, 먹고. 당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우리 미국에서 아틀란타에서 건너오신 TH 김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에게는 오직 SBS만 있다. 잘해. 당적을 있어 내가 SBS와 국적만 있는 거지. 국적, 잘해, 학적, 그다음에 잘해. SBS. 국적이 미국입니까? 한국입니까? 코리안입니다. 발음 들어보니까 한국 맞네요. 알겠습니다. 박주현 변호사님. 네. 이대 군 법무관 출신이잖아요. 소령입니다. 예. 소령으로. 며칠 전에 그 기사 보셨어요? 쓰지 않는 초소에서 모포 깔아놓고 약간 그 숙소 같이 꾸며놓고 살림차렸던 예, 살림처럼 그 남녀 미래를 즐기던 소위가 불가능한 일인데 와 이런 것들을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거? 이 지금 군법으로 봤을 교육 때는. 같은 거를 받는 이제 지휘자 과정이라고 있어요. 초급반이라고 지금 이름 좀 바뀌었는데요. 그 소위들 정도가 받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훈련받던 교육받던 두 남녀 소위 장교죠. 네. 장교가 초소에 살림을 좀 차렸어요. 네. 살림이라 해가지고 뭐 그러니까 약간 거기서 은밀한 장소를 마련해 놨던 거를 부사관이 발견하고 그래서 신고하는 도중에 부사관은 이걸로 찍어서 이 사람이 올렸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사진을 자체를 또 올렸어요. 그렇게 저도 그 봤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방부 육군에서 좀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처벌하거나 이럴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저는 다 문제라고 생각이 들긴 해요. 어떤 게 문제죠? 일단은 훈련 받으러 가서 교육 받으러 가서 살림 차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일과 시간 이후에 연애를 한 거니까. 그 연애 정도가 아니고요. 살림 차리다니까요. 아, 저도 봤는데. 네, 그건 조금 심한 게 아닌가. 약간 잭디님 얘기는 사랑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 뭐 이런 참 대사인데. 김태현 변호사, 저 THG 미국에서 어떻습니까? 우리 뒤에 영어로 아리조나 쪽에서는 어때요? 네. 어. 애리조나에서 저기 애틀란타 있다가 또 애리조나를 왔다 갔다 해. 그렇죠. A자로 시작하니까. 몰라요 나 그런 거. 예. 저에게 SBS만 있다니까. 저기 나 진짜 궁금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잘못한 게 어? 모포를 깔아서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소를 막 그렇게 막 데이트하는 장소로 막 사실 숙박시설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 네, 그렇죠. 그거를 네, 이불도 있고. 해서 한 게 잘못한 거야? 아니면 초소에서 어떤 알겠어요. 사생활 더 이상 나눠서 얘기하지 잘못한 마시고요. 거야? 가장 문제는 이 연애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 연애 감정을 이렇게 통제한다고 이상하게 생각을 하겠지만 네. 예를 들어서 미군은 더 엄격해요. 사귀면 안 돼요 그러면? 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난 미군 부대 2년 있었는데 그러면은 난리 사랑이 저기 그럼 꽃피는 저 병명이에요. 맞아요. 질문 영화 탑건 보면은 저 교관이랑 조종사 사귀잖아요. 그 영창이에요 그럼? 이거 뭐 저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진짜 거고. 궁금해서 아, 규정들이 다 있어요. 그 베럭스라고 규정들이. 불리는 그 병영에서 2년 동안 지냈는데 병사들은 모르는 이 병사 어쨌든 군대 안에서 병사잖아요. 이러면 안 되죠. 밖에서 해야지. 밖에서 연애할 수는 충분히 네, 있죠. 이 안에서 뭐 했다는 해도 건 되는 무조건 건데. 징계감일 거 아닐까요? 당연히. 군부대라는 거는 전투를 언제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서 살림을 차리고 연애를 하고 이런 것들을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 돼서 징계 사유가 됩니다. 이거는 미군도 마찬가지고요. 나 지금 궁금했어요. 저는 이게 초소에다가 그냥 예를 들어서 둘이 뭐 이렇게 이제 사귀는 사람이 잠깐 뭐 초소 잠깐 가서 무슨 뭐 연애하는 이게 아니라 누가 봐도 약간의 그 정주할 수 있는 공간처럼 꾸며놓은 사진이 있잖아요. 이불도 있고 다. 그래 보여요. 네. 그래서 그 거기를 꾸며서 그렇게 한 게 문제인 건지 초소를 그렇게 사적으로 이용한 게 문제인 건지 아니면 연애 자체가 문제인 건지 그게 근원적으로 궁금했어요. 훈련이나 교육 과정에서 연애했던 게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그럼 거죠. 이를테면 네. 그런 공간을 안 만들고 6시 교육이 다 끝나서 네. 자유 시간이야. 네. 그런데 둘이 뽀뽀하다 걸리면 하지 말아야죠. 뽀뽀하면 안 됩니까? 군대 안에서는 하면 안 되겠죠. 안 걸리게 해야 돼요. 밖에서 해야지. 이게 말 잘못했어요. 하여튼 군대에서는 그런 것을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연애 자체를 뭐 못하게 한다는 건 아니고요. 어려운 문제예요. 자, 다른 얘기 해보겠습니다. 우리 청문회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어제 뭐 예상했던 대로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이런 예상하는 자체가 참 슬프고 별로 놀랍지도 않아 하는 우리 시민들 모습이 또 슬프기도 합니다. 다들 뭐 어른이 그럴 줄 알았다는 식인데 일단 내용을 좀 얘기해 주실까요?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네, 어제 한 저녁 7시쯤 넘어서 이제 김용민 의원이 이제 청문회 도중에 유상범 의원의 이제 의혹 그러니까 전관 예후 의혹과 관련돼서 3월달에 모 방송국에서 보도된 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거를 이제 보여주면서 이런 사건 수사해야 되지 않냐 검사 출신 잘못한 뭐 몰래 변론이나 뭐 전관 예우를 시사하는 듯한 이러면서 이제 김호수 후보자한테 이제 질의를 하니까 이제 유상범 의원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참지를 못했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격론이 일어나다가 파행이 돼서 저녁 시간쯤 돼가지고 나중에 다시 속개하겠다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이 했는데 결국은 이제 다시 모이지 않고 자정이 넘어서 이제 자동으로 산회가 된 건데요. 사실은 어차피 이거는 이번 청문회 같은 경우는 네. 이성윤 지검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럼 뭐 통과될 거다. 답은 정해져 있다. 이런 느낌이 좀 있었고 국민들 네. 입장에서 보더라도 네. 그럼 취재하고 있던 기자분들이나 의원들은 12시에 끝나는 것보다 저녁 한 7, 8시에 끝나는 걸 차라리. 내심 반겼을 것 같다. 기자들도 반겼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고 그래서 뭐 그냥 그런 정치적 공방으로 사실 직접적인 후보자 검증보다는 이런 좀 약간 가십성으로 끝나는 게 좀 안타깝긴 한데 뭐 그렇게 사건의 전말이 흘러갔습니다. 그래요. 이 여당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을 갑자기 저격을 하면서 이 논란이 됐고 그 와중에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요건에 대해서는 뭐 제가 뭐 언급할 건 없을 것 같은데 만약 이 건 말고 후보자에 대해서 많이 검증하거나 공격할 거리 야당이 있었다 그러면 이건 넘어갈 겁니다. 근데 야당 입장에서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딱히 크게 막 할 수 있는 거 뭐 어제 말했다시피 뭐 수임 사건 그 정도 라임 관련된 라임 옵티머스 그거 말고는 뭐 아들 뭐 몇 가지 얘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주 큰 흠이나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 했을 때 요거나 얘기하자 생각이 좀 들었던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뭐 엉뚱한 얘기로 그냥 파행이 된 거로 지금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TH기엠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는 여당이 완승이죠. 여당의 완성이다. 왜 그러냐면 결과는 예정돼 있었어요. 네. 기승전 임명 뭐가 나오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야당 입장에서 보면 임명할 때 임명하더라도 이렇게 문제 많은 사람인데 대통령에 강행했다. 이걸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전날 SBS 8뉴스에서 단독 보도로 라임과 옵티머스 펀드 사건 수임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건 뭐 변호사법 위반 여부, 뭐 부정청탁 위반 여부를 떠나서 윤리적으로 굉장히 사실 문제가 있는 건 맞아요. 그거는 부인하지 못할 거예요. 어찌 됐건 간에. 뭐 언론에서 보는 것처럼 라임과 옵티머스 보고받고 본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일단. 네. 보고받고 야당에서도 정보를 보고받고 변호사도 사건 수임하고 총장도 지휘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누가 봐도 무리가 있는 거라고요. 그럼 그걸 야당에서 굉장히 좀 부각을 시켰어야 되고 절대 아닙니다. 보고받지 않았습니다. 지휘하지 않겠습니다. 변호하면서 크게 무리한 적이 없었습니다라고 당연히 김호수 후보자는 얘기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보기에 야 저런 사람의 총장 등은 좀 문제 있지 않아? 라고 인식대가 공격을 했어야 되는데 준비가 너무 미흡했던 것 같다. 몇 개 물어보다 끝났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 김용민 의원이 보면 어제 유상범 의원 얘기 꺼냈죠. 네. 거기다가 또 김호수 후보자한테는 나경원 씨라고 그랬을 거야 아마. 나경원 씨 20몇 개 기소됐는데 무혐의 됐으면 검찰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김호수 후보가 그랬잖아요. 네. 그다음에 뭐 조수진 의원한테 눈 크게 뜨고 말한다고 똑똑해 보이는 거 아니면 이런 취지 얘기했을 거예요. 맞죠? 네, 맞아요. 굉장히 무례하고 굉장히 청문회에서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도덕적으로는. 네. 다만 박주민 어제 사회를 맡은 박주민 의원이 또 제지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박주민 그건 너무 심하다 제지하잖아요. 네. 도덕적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유상범 의원 것도 그럼 뭐 문제 있으면 검찰을 고발하든지 왜 유상범 의원 청문회에다 그걸 물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다만 정치적으로는 엄청난 전략적 성공이죠. 왜 이걸 함으로써 뭐 무리는 일으켰을 수도 있고 뭐 어쩔 수 있지만 청문회는 김호수 후보자에 대한 칼이 비껴나갔거든요. 아웃복싱으로. 네. 쓱 지나가 버렸잖아요. 전략적으로 성공을 거뒀다. 그래서 제가 결과적으로는 여당이 승리한 거라고 본 거고 야당은 제가 봤을 때 준비 너무 안 했어요. 그냥 어차피 임명할 건데 해서 뭐해? 이런 생각을 했는지 야 총장 그래도 하는데 우리가 건드려서 뭐하냐? 이런 생각을 했는지 전당대회 누가 될까? 거기 꽂혀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그 영향도 있을 거예요. 네, 네. 준비를 너무 안 했다. 그러니 그 전날 그 다음날 아침에 언론에 이렇게 보도된 걸 가지고도 수임했습니까? 아닌데요. 오 하다가 끝나버렸다. 왜 했을까? 야당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법사에 들어갔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사실 거기 논쟁거리가 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 김태현 변호사 얘기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그게 진행이 됐다면 갑자기 파행이 됐지만 진행됐다면 이 세 부분이 있어요. 제조업으로 치면 뭐 텀블러라고 칩시다. 텀블러를 만들고 이걸 유통하고 이걸 사고 이제 과정이 이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었던 데가 이제 말하자면 라임 오브티머스라는 펀드고 그걸 팔았던 데가 이제 금융기관들이죠. 둘 다 펀드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은행들이 있죠. 그런데 이 김호수 당시 이제 변호사였던 김호수 지금 후보가 현재 후보가 이 펀드를 문제가 되는 펀드를 만든 사람을 변호한 게 아니고 나는 그 은행들 관련해 가지고 이 변호인 업무를 했다라고 했을 때 그 다음 논의는 그럼 괜찮냐? 그렇죠. 그 은행도 그것들이 부실한 상품을 알고 팔았다면 그 자체로 그 사람들도 죄를 지은 기관 혹은 사람들 아니냐? 담당자들은 그런 사람들 아니냐? 그걸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없냐? 이쪽으로 논의가 가야 되는데 문제는 그 논의가 나오기 전에 이게 그러니까 전혀 하지를 못했죠. 정확히 지적한 게 아마 전주현일 거예요. 그 물어요. 그랬더니 김호수 저는 사기 피의자들 한 게 아니라 그 주변 거를 했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사실. 그러면 제띠처럼 그렇게 물어봤어요. 왜? 김준호 변호사 저 잘 알겠지만 펀드는요 증권에서 NH투자가 설정을 해주고 판매를 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그렇게 많이 생긴 거지 그 펀드를 뭐 옵티머스에서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뭐 맞아요. 길거리에서 팔겠어요. 맞아요. 무슨 뭐 홈쇼핑에서 제 팔겠어요. 말이 그 말이에요. NH투자증권 보고 산 거거든. 그렇다고 보면 LH투자증권 대표를 변호한 것도 옵티머스 사건을 주류를 변호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렇게 치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저 사기 사건 한 게 아니고요. 금융권과 은행했는데요. 네 하고 그냥 거의 끝나버리더라고. 근데 그리고 이제 사실 그래서 근데 준비가 안 그것도 된 사실 거예요. 아주 청취자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한 건은 수사가 들어갈 때 보고를 받은 게 아니고 변호사할 때 수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비수를 하다가 이제 네가 공격수가 되는데 이게 온당하냐라는 논점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치면 변호사 하던 사람은 검찰총장이 되면 안 돼요. 그걸 끝까지 밀고 나가면. 근데 역대로 변호사 하다가 검찰총장이 된 사람이 없냐?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사실은 약간 뭐랄까 공격하기가 애매한 것들이 있긴 있어요. 라임 건이 아마 2달 정도
그 마지막 차관 시절에 수사가 개시된 이후 2달 동안 있었으니까. 네. 근데 이 만약에 김호수 후보자가 또 예를 들어 대검 차장이었다. 이러면 좀 나은데 법무부 차관이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고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서울 그러게요. 남부지검에서 해서 대검으로 가가지고 다시 하니까 그래서 직접적으로 수사 지휘하는 부서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도 약간 좀 공격하기가 핀트를 정조준하려고 해도 정조준하기가 좀 어려웠을 거다. 그렇죠. 맞습니다. 법무부 차관은 다 연관성이 있어요. 그럼 모든 중요 사건에 대해서 변호사를 하면 무조건 이런 문제가 생기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도덕적으로나 비판할 수는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뭐 모든 것을 그렇게 강제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또 이 몇 달간 이 근무를 하면서 이 법인의 자문료를 받으면 법인에서 필요하다면 이름을 넣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아마 그런 과정에서 들어갔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오히려 또 수임료 부분을 좀 봤었어야 돼요. 뭐 1,900, 2,900 이렇게 몇 달간 2천만 원 안팎. 네, 2천만 원 압박을 했는데 근데 뭐 제가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뭐 많은 전관 출신 변호사, 저 국민의힘 출신들 언급 안 한다면서 죄송합니다. 언급을 해요. 이름 정확하게 하진 아니 않겠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거의 다 부장판사 출신의 수억원대, 2위권 수십억원대. 로펌에 있다가 네. 국회의원 되신 분이 어제 국민의힘 청문위원이었어요. 네. 본인이 공격하기가 좀 그렇죠. 머쓱해요. 애매하죠. 네. 제 그래서- 생각에는 그거보다 많이 받았어. 김호수 그 후보보다 많이 받았을 거예요. 훨씬 많이 받았고요. 네, 너무너무 많이 받았고요. 근데 뭐 김태현 변호사님이나 말씀처럼 공직에 가기 전에 좀 이렇게 사실 안 했었으면 정말 깔끔했겠죠. 이게 이렇게 자꾸 구설수에 오른다는 자체가 앞으로 뭐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안 좋아 보이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근데 한편으로는 또 그 시간에 뭐 언제 공직 올 줄 알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것도 일 안 하고 참 이거는 좀 나중에 풀어야 될 근데 과제가 지금 박지원 변호사 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박을 하자면 네. 예를 들어 어떤 분이 반박을 할 수 있다면 그동안 그냥 변호사가 아니라 계속 공직 물망에 이름이 오르내렸고 그것들이 언론 기사화까지 될 정도였으니까 네. 본인도 계속 자기가 공직 물망의 맞죠. 후보권이라는 걸 안 상태니까 네. 지금 그 얘기하고 좀 입을 다른 거 쫙 아닙니까? 벌리고 있는데 안 떨어져요 계속. 거기다가 그렇게 해서 유일하게 버틴 사람이 딱 한 명이에요. 그것도 어제 청문위원이었던 소병철 의원. 소명철 의원은 이분 유일하게 검사장, 이분 고검장까지 했는데 고검장 이상급에서 아무 변호사도 안 한 사람은 학교가. 이게 유일할 거예요. 그래서 했으면 6년. 엄청 벌었을 텐데. 6년.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거가 반비례해요. 시간이 처음 제일 먼저 나왔을 때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이라면 시간이 흐르면 1년이 지나면 50으로 줄고요. 당연히 그렇겠죠. 2년, 4년 정도 줄잖아요. 그 1에 가까워요. 아하. 아무도 안 찾아요. 니는. 니를 찾지 않습니다. 입을 쫙 벌리고 있는데 공직도 안 떨어지죠. 뭐 돈도 영향력이나 없죠. 인맥 같은 또 같이 게 나왔던 흐려지니까. 동기생이나 같이 나왔던 사람은 엄청나게 수익을 올리죠. 옆에서 건물 사고 있어. 그런 부분이 사실은 한번 우리가 뭐 제가 이걸 잘했다고 제가 두둔할 이유는 그건 없어요. 아니죠. 저는 절대 두둔하지 충분히 논란이 않습니다. 될 만한 아예 거예요. 차라리 이런 검찰이나 법원 고위직들은 변호사 안 하는 것 뭐 이런 것도 미국이나 이런 많으니까 그런 얘기는 뭐 변론으로 하더라도 제도상 이렇게 할 수 있다면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 좀 네, 하고 싶어요. 대표는. 두 사람이 다 저 김호수 전 후보자가 이 라임 옵티머스한 거 부적자다 얘기를 하시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더 할 말은 없고 두 사람 다 문제 있다고 하니까 하죠. 네. 그거 네, 문제 있는 겁니다. 그냥 변호사법 네. 위반이 아닌 거지. 아니지만 정치가 아니죠. 논란이 안 되기에는 좋다. 충분한 소재가 그런 되죠. 거 안 좋다는 네. 거는 저도 문제 마찬가지. 안 있죠. 좋다. 저라면 안 했을 것 같아요. 나로도 안 아니, 했죠. 본인은 고민했을 거예요. 이거 얼마 받아야 되는데 라임 옵티머스 자산 운용사를 이게 꼈어. 변호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불안전 판매니까 이러면서 그 고민을 하다가 안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네, 안 법인의 했어요. 돈은 받죠. 그러니까 네. 이름 올려서 줘야죠. 법인은 당신한테 한 달에 2,900만 원 들어가는데 우리 뭐 이거 하지 말라고요? 뭐 이랬을 거고. 그런 상황 같아요. 근데 안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본인이 공직을 갈 사람이면 안 해야 되는.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사건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뭐 안 해야 되는 거 맞는 건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국민의힘이 이런 식의 전략을 가지고 의정 활동을 한다면 야당의 존재 가치는 없어지는 거다. 어차피 180석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원하면 법 다 통과시킵니다. 막을 수는 없어요. 네. 인사권 대통령 가지고 사인하면 끝이에요. 그럼 야당 거기서 뭘 해야 되죠? 이 법안들이 여당이 일반 통행하는 법안과 인사가 얼마나 문제 있는 것인가를 국민들께 이해시키도록 원내 투쟁을 해. 이게 야당이 할 일인데 그게 전략이죠. 하고 있다가 어제 하나만 더 얘기해 볼까요? 서민 교수 징계 불렸으면 안 됩니다. 자, 서민 교수 저 알아요. 제가 서민 교수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에요. 서민 교수는 부르니까 나와서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거죠. 네. 부모님이 그러셨다마 내가 법 제일 모르는 사람이라서 부른 것 같아요. 하면서 이게 다 했는데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 야당이 쫙 증인 참고인을 냈을 때 그중에 서민 교수까지 들어간 거잖아.
여당이 다 카트 시켰어요. 한동훈 검사 다 카트 시키고 서민 교수 받아준 거야 하나. 그냥 하나 넣어준 거겠죠. 그러니까 서민 교사 그걸 가지고 제가 법을 잘 모르니까 불렀나 봐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야당이 그거 안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안 해. 차라리 우리 그 시간에 김호수 후보자 더 할래가 맞지. 서민 교수는 김호수 후보하고 직접 연관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게요. 어제 나와서 김남국 의원하고 말싸움하다 들어갔잖아요. 조수준이랑 셋이. 거기서 야당이 얻은 게 뭐죠? 정치평론을 한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야당이 얻은 게 없어. 그러면 여당이 그래? 다 하고 서민 교수만 부른다고? 안 해. 하고 치워버리고 야 우리 그냥 김호수 후보자 1시간 더 할래. 이랬어야 되는 거라고요. 아무런 생각이 없이 인사청문회 나가니까 그 좋은 아이템을 들고도 하다가 그냥 밤에 집에 간 거다. 어유 공감합니다. 맞죠? 맞아요. 맞아. 예. 어차피 통과될 거라고 해도 어떤 했었어야죠. 식으로 통과되게 하느냐는 그럼요. 또 그렇죠. 다른데 너무 무기력하게 끝나지 그러니까 않았어요. 하나만 못하면 정치는 쇼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치 쇼란 프로그램도 있는 건데. 아하, 좋은 프로그램이죠. 네. 아 훌륭한 프로입니다. 그러니까 전관이용금지법에 지금 퇴직 전 1년 동안 했던 사건을 퇴직 후 1년 동안 못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걸 더 강화하는 법안을 우리가 내겠다. 김호수 넌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럼. 전관이호 출신 저 받은 사람 2명을 청문위원회에 넣어놨어. 이런 스텝이 일단 꼬이는 거 정무적 판단이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 보게 돼서. 아 좋은 지적입니다. 그것도 어떤 대안인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이제 시사특공대 계속 이어갑니다. 3부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시사특공대 법대로 해 세 분의 법조인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0023 대원께서 이 코너 평소에는 막 이렇게 언쟁이 벌어지고 그러더니 오늘은 평가와 토론을 건전한 자리를 보이네요. 한 발짝씩 떨어져서 중립적이고 넓은 식견이 보인다는 또 칭찬을 또 해주셨습니다. 그래요. 짧게 얘기하고 다른 마무리하고 다음 아이템으로 넘어갈 텐데 인사청문회 바로 다음 어제 인사청문회였고 오늘 또 검찰 인사위원회가 열립니다. 이거 뭐 하는 건이야? 이번에 무슨 건입니까? 이거 이제 간부급 인사? 네, 간부급 인사하는데 원래는 법무부 장관이 이제 대통령 실질 인사권 가진 거고 네. 총장이 협의하잖아요. 근데 이제 총장이 거의 취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인사위원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새 무리가 있죠. 지금 그러니까. 그럼 무조건 지금 안 하면 너무 급해. 너무 공속이 많아가지고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한 달 있다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김호수 총장이 취임한 다음에 총장과 의논해서 그래서 하는 게 맞는데 오늘 총장 취임도 안 하고 인사청문회 통과되고 지금 집에서 하고 있는데 오늘 인사위원회 한다는 거예요. 총장 패싱하겠다고 하고 법무부가 위에서도 뭐 하겠다는 거거든요. 기자들이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총장 임명하면 뭐 나중에 협의를 할 거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 그냥 모양새 갖추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정확한 건 모르겠으나 이 한 장면으로서 총장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은 둘 다 장관급이고 투톱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뭐 무슨 밑에 있는 사람이 안 똑같은 장관급이고 법무행정에 관해서는 법무부 장관 그리고 수사에 관해서는 총장 인사도 협의 다만 법무부 장관이 개별 사건에서만 총장 지휘할 수 있게 이거 뭐 네. 예전에 많이 했던 얘기인데 그건데 이거 한 방으로써 박범계 장관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스스로. 원탑 야 투톱 처진 스트라이커 웃기지 마 원탑이야. 저는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라고 봐요. 뭐 어색한 거는 사실이에요. 사실은 박전 변호사님. 후보자가 임명이 안 됐는데 임명 후에 해도 되는 거거든요. 네. 인사위원회 한다는 거는 이제 인사를 하겠다라는 건데 인사의 폭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설명하는 얘기에 따르면 지금 구조 개편하고 관련해서 네. 좀 필요한 인사가 있기 때문에 좀 급박한 차원에서 인사위원회 열었다라는 박범계 장관 법무부 측의 설명이 있는데 만약에 좀 중요 인사 같은 게 직후에 나온다 그러면 예컨대 검사장급 이거는 지금 김태현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좀 총장의 권한을 해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큰 거고 아주 소폭 인사 예컨대 형사부 뭐 반부패부 조정하는 과정에서 하는 뭐 그런 인사 차원에서 인사위원회 열린 거라면 네. 그런 거라면 뭐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가장 중요한 거는 김호수 후보자가 임명된 직후에 있을 검사장급 인사 뭐 그게 가장 중요한 인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요 폭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서라도 어쨌든 결국 지금 관심사는 이성현 중앙지검장 그렇죠, 언제 그거죠. 빼냐. 그게 이제 네. 핵심이죠. 그다음에 사실. 어디로 뭐 다른 빼냐. 간부급 인사야. 인것 뭐. 같은데 빼는 쪽으로 무게가 좀 실리는 것 같아요. 어디서 뭘 들었습니까? 뭐 요즘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을 못하는 게 여기 은근히 우리 방송 다 체크해 보면 김준우 변호사의
예언은 거의 맞아요. 뭐가 라인이 있나 봐. 뭔가 검찰 안에 타이프가 빨대 있어, 같은 게 타이프가. 있어. 맞죠? 아닙니다. 아니 그 그냥 느낌이- 빨대 중에서도 그냥 조그만 빨대 말고 네. 이 티피오카 같은 거 빨아들일 그렇죠. 수 있는 굵은 거 있잖아요. 쭉 빠는 그게 거예요. 됐으면 제가 더 크게 출세했어요. 얼루간데요? 저기 넣어놓은 것 같은데. 법무연서 연구위원 옆방? 그건 몇 개 아닌 것 있어? 같아요. 갑자기. 법무 그럼 뭐 연수 이 얘기 원장도 이어서 한번 법무연수원장은 제가 농담으로 계속 얘기했던 원장은 건데 수준인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이래. 연구위원 옆방으로. 지금 이게 바로 NCND예요. NCND. NCND 뭔지 알아요? 시인도 부인도 안 한다. 그러니까 영어로. NCND. 이게 어렵더라고. 나 그래서 저번에 처음에 알려줬었는데. 영문과잖아. 또 노 까먹었어. 코멘트 노 디나인 줄 아니야, 알았어요. 아니야. 근데 아니더라고. 클리어파인가? Neither confirm. 아. 내 confirm도 못 해주지만 nor deny. 하지만 내가 부정도 하지 부인도 않겠다. 이런 얘기더라고. 그런 거구나. NCND.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최근에. 어쨌든 서울대 나와도 이성윤 똑같아요. 네, 서울대. 이성윤 지검장 얘기 나왔으니까 해봅시다. 네. 박지원 변호사 아니 얘기 전에 우리 이제 흔히 막 높은 사람 그러는데 네. 이 검찰 및 이 법무부 관련해서 제일 높은 사람 한 3명 꼽아보라면 실권으로 봤어요. 저는 이제 뭐 실권? 법무부 장관, 그 다음에 뭐 이제 검찰총장도 검찰총장. 있을 거고, 그 다음 뭐 법무부 차관도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사실은 뭐 중앙지검장. 중앙지검장이죠. 어. 검찰총장 다음에 중앙지검장. 그런데 지금 보면 네. 법무부 차관 그리고 이 중앙지검장 심지어 이번에 법무부 반부패부장. 장관까지 다 지금 피의자 신분 아닙니까? 네. 지금 공수처 사건들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팩트 때 패스트트랙 때 박범계 장관이 어제 남부지검인가 지법인가 나갔었죠 피의자로. 그리고 차관 이용구 차관도 택시기사 폭행 피의자이고 네. 이 중앙지검장이 이성윤 지검장도 이제 기소돼가지고 피의자가 네. 됐고 이건 피고인 됐죠. 조금 묘한 문제가 현상 되는데 아닙니까? 이제 어제 청문회에서 한번 고려됐던 얘기긴 합니다. 김호수 후보자가 이제 장재원 의원이 질문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피의자 아니냐 당신 그러니까 바로 고발되면 당신도 피의자가 된다고 이래가지고 논란이 좀 빠졌던 고발만 적이 하면 바로 있어요. 피의자가 예. 되니까. 그래서 이제 피의자랑 피고인은 다르긴 다릅니다. 피의자라는 거는 입건되면 이제 고발 고소 조치가 떨어지면 통상 입건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피의자가 되는 거고요. 다만 기소가 되면 피고인이 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런 부분은 뭐 이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성윤 지검장도 피고인이에요. 그 기소가 됐기 때문에 건이 지금 두 건인데 한 건은 공수처에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네. 이 한 건은 본인이 기소가 됐기 때문에 피고인이라 하면 사실은 부적절한 건 사실이죠. 그렇지만 그렇죠. 그 유무죄를 아직 다퉈야 되니까 또 정치적 공방이 또 있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뭐 또 얘기가 많겠지만 다른 네. 얘기들까지 오늘은 이성윤 서울지검장 관련한 얘기만 줄여서 요것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공소장 유출이 공수처에서 세 번째로 조사할 사건이 될 것 그렇죠. 같다고요? 검사 사건이 될 것 같아요. 아마 검찰에서 유출했던 걸로 보이고 이게 그냥 유출된 게 아니고 정리가 깔끔하게 됐습니다. A4용지에. 그래서 검사가 유출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이 부분이 뭐 피살 공표죄 아니면 뭐 개인정보보호 위반, 공무상 비밀 누설죄 이 세 가지 범죄가 좀 문제된다고 해서 수사가 되는데 지금 공수처에서 3호 사건으로 이것을 지정을 했습니다. 일단은 뭐 웃고 있는데 피사실 공표죄는 기소하기 전에 있어야 되니까 기소 후에 했다 보니까 성립하기 어렵고요. 개인정보보호법도 주체상 문제 때문에 어렵습니다. 할 수 있는 거는 아마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되냐 안 되냐 누가 이걸 봐야 될것 흘렸냐 같습니다. 이건데 박준 변호사가 말하면서 웃는 거 저 본인이 민망해서 이러는 네. 왜요? 자, 네, 원래 미소가 아니, 근데 있어요. 요즘 민망한 사람 많네. 어제 박범계 법무장관도 참 민망한 일입니다라고 또 제가 얘기했는데 미소가 있습니다, 사람이. 제가 처음 그 판사로 인감받은 이 집업에 지금 피의자로 지금 와가지고 민망하기 따름이라 얘기를 했는데 이거 참 냉정하게 얘기해 봅시다. 공수처 지금 처음부터 엥 하는 반응이 많았는데 지금까지 계속 조금 미흡한 것 같아. 이 주제 선정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 건도 사실은 그 1호가 조희연이었어요. 네, 1호가 조율. 거기다가 교육감. 검사 사건 1호도 좀 제가 봤을 때는 부시적으로 해야 되냐 싶었는데 이 건도 지금 보면 이게 유죄가 될지 안 될지가 뭐 징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비밀로 볼 수 있을지 그 부분 때문에 수사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사건을 이렇게 선택을 하잖아요. 선택을 할 때 법적으로 법리적 쟁점이 있는 거를 선택을 하면 나중에 뭐가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 거예요. 네. 하필이면 쟁점이 좀 있어 보이는 사건을 선택을 했는 거는 조금 저는 사실은 좀 조금 이해는 안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제가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아, 안 물어볼래요. 아니 할래 아니 저도 이거는 저기 그
그러니까 이 애매한 거 있잖아요. 문제 위법성이 있지만 다 형사로 가야 되냐, 징계로에 그치면 되는 정도가 있는데 물론 이제 징계도 받고 형사처벌 받는 경우도 있지만 이 건 같은 경우는 저는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네. 정치적으로는 왜 김학의 불법 출금에 대해서는 절차적 정의를 외치던 분들이 이 건에 대해서는 뭐 알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면 그건 좀 약간 내로남불되지 않냐. 절차적 정의를 주장하려면 끝까지 일관되게 둘 다 주장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은 들어요. 비판적으로 보신다면.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건을 두고 막 형사 법정에 갖고 갈 것까지의 문제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아주 속된 말 아니면 어쨌든 이거는 그냥 징계감이다. 예, 공수처까지 드릴 거 아닌 것 같다. 그 사실 그렇게 보면 조희연 교육감의 그 특별 채용도 교육부 안에서 충분히 조사해보고 징계 정도로 처리할 수 있는 건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네, 그렇죠.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 건도 사실은. 저는 사실은 그건 형사사건 징계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사실은 형사까지 될 수 있을지도 일본으로는. 의문인 거를 거기다 그 건은 더 나아가서 기소도 못 합니다. 결국 검찰에 넘기는데 검찰에서 보완 수사 요구라든지 기소 못 하겠다 나오면 어떡하려고 저러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공수처 1, 2, 3호까지 이제 나왔습니다. 뭐 원래 관심이 없고 앞으로도 관심 없을 거겠고 이래서 안 기대가 물어보려고 없긴 그랬어요. 건데 그냥 이 생각만 들어요. 뭐 예수님도 13명의 제자가 있고 나에게도 13명의 검사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 13명의 검사가 있으니까 1호, 2호, 13호까지 해야 되겠죠? 그 이상 생각도 안 들어요. 그 정도. 알았어요. 자 이제. 보시면 계속 할게요. 얘기해봐요. 언제까지 공수처가 이렇게 하는 거 우리가 보고 있어야 되냐? 언제까지 우리가 세금 투입해서 그 사람들 월급 주면서 제대로 진용 가치를 기다리고 공부시켜야 되냐? 언제까지 수사 경험 쌓게 해야 되냐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1호 여사면 다 이거 하려고 공수처 만들었어? 없으면 뭐 걸릴 때까지 준비 좀 하고 검찰로 경찰 사건 내려 보내던지. 네. 예? 이거는 자 이성윤 공소장 유출한 게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우리 이제 오늘 논의 대상 아니니까 변론을 하고 이 네. 앞에 있는 두 분도 형사적으로 유죄되기는 어렵다는 거 이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누구나 다 알아. 법대 1학년생도 알아요. 아니 법대 없구나. 로스쿨 1학년생도. 근데 이걸 갖다가 뭘 수사하겠다는 거죠 지금? 어떤 기관을 만들고 어떤 자리를 만들었을 때 그 기관이 권위가 있느냐 우스워지느냐는 거는요. 기관은 장하기 나름입니다. 김준욱 검사 공수처장이 취임해서부터 옛날에 그 90년대 형법 교과서 들고 짠 하고 나타날 때부터 저에겐 13명의 검사가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이에요. 할 때부터 1호, 2호, 3건은 이런 거를 선정을 할 때부터 이미 공수처는 우스워지는 거를 본인이 선택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저는 이제 또 다른 얘기. 예, 뭐 이 지금 선정 과정에서는 좀 저도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고 그건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공수처가 만들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국가 권력기관의 어떤 수사권이나 사법권을 배분하고 분배하는 거거든요. 네. 뭐 없던 걸 만든 거긴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헌법상 아니면 뭐 법치상 또 검찰하고 균형을 맞추는 그게 국민적 바람이 반영됐기 때문에 입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돌이킬 수는 없어요 당분간. 물론 뭐 김태현 변호사나 국민의힘이 집권해서 막 아니면 180석 얻어가지고 바꾸려면 바꾸겠지만 일단은 그런 일이 있기 전까지는 이게 법이 이제 시행이 되고 이 조직이 안정을 해야 됩니다. 네. 헌법재판소가 1980년대 후반에 만들어졌을 때 똑같은 얘기가 있었거든요. 헌법재판소 처음부터 이렇진 않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죠? 뭐 저 본인은 워낙 옛날에 생각하시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사건이 가겠냐 법원하고 대법원하고 다툼도 많이 있었고 그렇지만 뭐 20년, 30년, 40년 지나가면서 안정적으로 지금 헌법재판소가 지금 역할을 하죠. 없으면 안 되는 기관이 네, 그렇죠. 돼버렸습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에. 진짜 제일 큰 방향을 결정해주는 기관으로서. 헌재는 첫 해부터 잘했어요. 공수처도 사실은 지금 단계 이 몇 가지 부분 때문에 없애고 보지 말자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잘할 수 없애죠. 없기 그렇죠. 때문에 계속 보고 채찍질도 해야 되고 또 국민들 바람도 또 김종 처장이나 그 공수처 관계자들이 또 봐야 되고 그렇게 가도록 보는 거지 맞지. 김태현 변호사 참 다 마음에 드는데 저렇게 맨날 이렇게 막 싫어할 자, 때. 그렇다면 우리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봅시다. 세 분 중에 혹시 네. 이거 공수처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거 있습니까? 난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았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용구 차관 관련해서 그제 밤부터 어제 오전부터 나온 기사들 중에 경찰에서 알았다. 이미 공수처장까지 이런 공직 상당히 고위직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고 충분히 우리가 일반인도 접근할 수 있는 포털 사이트로도 기사 검색으로 이름과 기사가 연동돼 나올 정도였고 경찰에서 알고 보고까지 올라갔다. 그런데 거짓으로 나중에 얘기한 거잖아요. 우리는 몰랐다. 그냥 일반 변호사인 줄 알았다라고 계속 수사 발표를 하잖아요. 이 부분도 한번 봐야 되는가 이런 거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냥 얘기만 해본 거죠. 아니 이거 범죄가 되나, 이게? 그건 범죄가 되는 거 문제를 떠나서 공수처 대상이 또 그게
경무관급이 돼야 되는데 아. 공수처는 아무나 수사하는 그 인적 제한이 있으니까 왜 그게 좀 안 될 거고. 경무관급이니까 경찰서 안 되나? 형사과장 서장? 경정하고 서장도 보고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경 정도니까 뭐 없습니까 이런 식으로 뭐 이게 공수처에서 아니요, 근데 했을 법한- 저는 그 왜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매기 효과라는 게 있다고 하잖아요. 효과. 그게 과학적으로는 아닌데 풀어놓으면 그걸 알아서. 네네네. 그러니까 생태계 관련해서 역할을 하는. 예전부터 저는 공수처 생기면 일이 별로 없을 거다. 이제 안에서 챙겨주는 사람이나 봐주는 사람이 적어지기 때문에 공수처 사건이 의외로 적을 수 있다. 근데 그게 공수처가 바라는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예전에 방송을 어디선가 찾아보시면 제가 그런 얘기를 몇 번 하고 다닌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꼭 어마어마하게 공수처가 큰 규모로 그러니까 공수처를 뭘로 보느냐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반부패 수사 역량을 좀 더 강화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보는 입장이 있고 그다음에 검찰 내부 혹은 검찰이나 판사에 대한 내부적인 감찰로는 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기능을 위해서 그렇죠. 사정 기능을 좀 바깥으로 빼는 것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후자의 입장에서 보면 공수처가 좀 미니 사이즈여도 괜찮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존재만으로도 네. 굳이 이제 한다면 박전 변호사님. 지금 검사 관련된 사건들은 좀 하려면 꽤 많을 것 같아요. 그게 성숙 여부는 좀 제가 뭐알 수가 없으니까. 네. 예컨대 모해이중 교사 관련된 부분도 그것을 뭐 묻으려고 했던 직권내역죄 유행하잖아요. 전화 한 통하면 다들 직권내역 돼버리니까 직권내역죄 걸 수 있는 거는 검사 내에서는 상당히 많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하면 저도 이거는 공감합니다. 그래서 결국 공수처가 적당하게 일하는 게 맞지 너무 일이 많아서 검사가 계속 불려가고 이게 전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 기구가 있음으로써 견제하고 균형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어떤 효과가 되려면 처음부터 좀 제대로 된 사건들 몇 개를 하긴 해야 되거든요. 네. 예컨대 김학의 관련된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그 과정에서 문제됐던 게 공소시효가 살아있다면 그것도 수사가 지금 가능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지금 질문을 하셨길래 네네네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은 겁니다. 그래요. 이거 하나 뭐 얘기해 봅시다. 좀 다른 사건도 지금 이게 진짜로 다뤄질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찰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관용차 제공 특혜 의혹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는데 문제는 이 관용차를 제공한 사람이 이 공수처 쪽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공수처장이죠. 김진욱 공수처장. 거기다 저 운전하신 분이 아니라 공수처장 수행비서가 그러니까요. 특별 채용했던 수행비서가 이제 운전했고. 그 특별 채용 관련해서도 기사가 좀 나긴 뭐 했습니다만은 나왔었죠. 이건 어떻게 하면 공수처가 네. 자기 공수처장이 지금 이렇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이 사건을 수사할 수 글쎄요. 근데 그 법 규정은 제가 모르겠는데 공수처 검사들 수사 대상은 일반 검찰인지 맞아, 일반 검찰. 일반 맞아요. 검찰 그렇죠. 네. 크로스 균형이니까. 아마 크로스를 하게 되었겠죠. 재물이 깎이는 안 만들었겠지. 근데 이것도 예를 들어서 단순한 편익 제공이 아니라 뭔가 좀 다른 것을 노리고 했다라고 하면 한번 들여다볼 가치는 있겠죠. 어쨌든 공수처가 출범부터 아까 공수처 여러 가지 논란 일으킨 것 중에 관용차 얘기를 내가 끝나고 안 했다 생각했더니 얘기해 주시네. 네, 그런 것도 아직 있었다. 원고에 다 봤으면서 그래요? 왜 못 본 척해요. 네. 나쁜 사람이네. 알겠습니다. 논란이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뭐 관용차 이 논란을 위한 논란인 것 같아요. 공수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뭐 보수 언론도 마찬가지고. 해프닝이다. 사실 근데 이거 난 처벌이 그동안- 가능하나? 저는 이게 네. 전형적인 사실 뭐 소위 김조던 변호사님. 불문 경고, 네. 견책 뭡니까, 이런 이게? 징계감 네. 적절치 않죠. 그러니까 적절치 않은 거 이거 맞는 이거 거죠. 잘못했다는 건 근데 맞는데 이걸 다 형사 사건 할 거냐? 할 수 있냐요. 아까 제가 공소장 유출 때도 그렇게 똑같이 말씀드렸는데 뭐 다른 잣대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감찰과 징계로 끝날 사안과 형사 사건으로 처벌받을 사항을 좀 구분하는 걸 잘 좀 정했으면 좋겠어요. 징계도 가능하나요 이거? 그러게 좀 애매하네. 저는 그러니까 이거를 이게 어떻게 100만 원 이상 만들어 가지고 부정청탁법 뭐 뇌물죄로 하는지 언론에 그냥 휩쓸려가고 당신은 공수처가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작품 같아요. 저는 세 분도 사건 많이 또 직접 변호를 해보셨으니까 궁금한 게 이게 사실은 수사할 거리가 없잖아요. 저는 그래 봅니다. 그 공수처장이 그 자기 수행비서 시켜가지고 또 모시고 와라 이렇게 한 건데 뭐 대단한 음모나 이런 게 있어 공수처장이 보이지 않는데요. 뭐 자기들을 그러면 뭐 자기들을 뭐 기소합니까? 그러니까 뭐 짜라고요 이거를? 이게 잘했다는 게 절대 아니고 그래서요. 굉장히 부적절하고 좀 생각이 없이 한 행동이긴 하지만 아니, 그걸 잘했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대상이냐라는 부분은 좀 의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복잡한 사건도 아닌 것 같고. 좀 막 딱 잘 됐으면 근데 헌법재판소 얘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그 당시에 국민적 어떤 부흥이나 기대치가 뭐 제가 생각할 땐 대법원 말고는 대법원하고는 갈등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알겠지만 대법원을 보다 뭐 위에 있다 막 이런 얘기 때문에 법원 빼고는 뭐 다들 응원하는 분위기였는데 공수처는 정말
대부분 국가기관에서 지금 이게 상당히 싫어하고 꺼려하니까 계속 그래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언론하고 합쳐져서 보도되고 또 그 경찰이나 검찰도 수사 다 대상자가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냐라고 저는 조금 그렇게 해석하고 싶고 그렇지만 만들어진 기구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네. 13명이 되든 검사가 25명이 23명이 되든 간에 10명으로 줄어들든 간에 네. 계속 있을 것이다. 있을 거니까 우리 국가기관이거든요. 또 어렵게 만든 기관이기 때문에 뭐 응원해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뭐 너무 막 인정은 해주자 우리가. 예, 있는 걸 부정해버리면 어떡하나 이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이 얘기 짧게 마지막으로 해볼게요. 아까 제가 공수처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끌어다가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이용구 법무부 차관 관련해 가지고 지금 경찰이 대국민 상대로 거짓말한 게 지금 드러난 거잖아요. 이거 전혀 몰랐고 우리는 그냥 뭐 말하자면 김태현이나 김준우인 줄 알았다. 뭐 공직 이쪽으로 상관없는 일반 변호사인 줄 알았다는데 알고 보니까 PC에서 검색을 해서 그 기사를 읽어본 기록이 나왔고 보고한 것까지 지금 확인이 됐으면 알고 봐줘놓고 전혀 몰랐다고 거짓말을 한 게 되는데 이 사안은 제가 보기엔 조금 중대성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걸 근데 처음 진짜 제 그때 이거 처음 나왔을 때 경찰이 이용구 차관의 누군지 당시 변호사 누군지 몰랐을 거라서. 네, 그죠. 그래도 제가 여기 나와서 얘기했을 거야 아마 몰랐을 리가 없다고. 믿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네. 대놓고 거짓말한 게 걸렸으니까 그래요.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봐도 몰랐을 리가 없잖아요. 당시 이용구라는 어떤 사람. 왜냐면 그리고 보세요. 서초동에 널린 게 변호사인데 변호사가 술 먹고 택시 운전사 아저씨랑 다툼이 있은 걸 다 그걸 서장한테 보고합니까? 그 서장 잠 못 자요. 그렇죠. 예? 분명히 보고했다는 건 주요 변호사도 그냥 변호사가 아니라 중요한 인물한테 보고를 했을 거고 당연히 그 사람에 대해서 쳐보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경찰 입장에서 보면 정보 파악을 해야 되고 피의자가 네. 누군지 파악해야 되니까. 근데 그걸 몰랐답니다. 되도 않는 거짓말하는 거죠. 그럼 이번에 딱 걸린 거 아니에요. 더구나가 서초조선에서 끝난 게 아니라 서울경찰청까지 보고했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럼 누가 봐도 당시에 이용구 변호사 이 사람 지금 저 법무실장하다 앞으로 크게 될 수도 있는데 척지면 안 되겠는데 잘해줘야 되겠는데 라고 했을 가능성이 거의 90% 아니 이 정도면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가는 건 왜냐하면 사건 처리가 굉장히 미숙했다는 거 나와 있는 거니까 네네. 무능력해서 미숙하게 처리하는 건지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본인들 의도를 가지고 한 건지 이건 근데 지금 후자 쪽이에요.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가면 과연 이용구 당시 변호사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한 부탁을 했는지 아닌지 그건 아직 안 나왔죠. 그건 모르죠. 그건 모르죠. 그것까지는 봐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알아서 긴 건지 네, 알아서 긴 건지. 라고 네. 한 건지는 자, 알 수 없다. 내가 누군지 알아? 뭐 이렇게까지 아니라도 자 이제 잘 부탁합니다. 이랬는지 서초에서 알아서 덮었는지 그건 봐야죠. 그 공수처장 후보였어요. 그것도 모르겠지만 기사가 나왔다는 여러 거잖아요. 나왔어요. 기사가. 뽑힙니까 그런다고 해가지고. 그건 아니지만 요새 경찰이 이런 걸 겁을 먹습니까? 그 왜 보고해요? 서울경찰청에. 보고했는 거는 뭐 여기 나와 있으니까 제가 왜 보고하냐고. 부정을 못 하겠지만 누군데? 그냥 서초동 변호사인데요? 그럼 서울경찰서 잘했어 이러겠어요? 뭐 어떤 변호사인가 물어봤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어쨌든 힘 있는 그런데 변호사로 얘기했을 거예요. 지금 나온 것만 이런 보면. 게 뭐 다 보도가 돼가지고 이게 무슨 뭐 사건하고 관계도 없는 얘기로 돼가지고 하여튼 우리 언론들 대단한 것 같아요. 찾아내는 것도 대단한 것 같고 글쎄요. 저는 제가 알기로는 경찰이 이용구 할배든지 간에 이거 뭐라고 그걸 봐줄 걸 이거 봐주겠습니까? 잠깐 언론 탓하는 게 아니라 하면 안 되고 경찰에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나온 거예요 결과가. 근데 그게요. 최종 발표되기 전에 언론이 먼저 캐치를 경찰에서 하는 나온 거지. 거예요. 경찰에서 나온 경찰에서 거라고. 발표한 검색하고 얘기예요. 했다고 하니까 뭐 자, 그걸 김준우 변호사님 부정하지 검찰이든 않겠지만. 경찰이든 요렇게 적용할 걸 저렇게 적용하는 결국 그 문제거든요. 이걸 지금 혐의 없음으로 끝낸 게 아니라 특가법으로 갈 거를 단순 폭행으로 의율한 거잖아요. 기소할 때도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소 왜곡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는 거지. 수사랑 기소에서 선택적으로 할 경우에 그럼 우리가 이제 독일처럼 법 왜곡죄를 만들 거냐. 그게 이제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논란이나 고민이 되는 거죠. 그게 제일 어려운 거고 최근에 또 뭐 조수진 의원도 직권남용죄가 소위 직권이 없으면 남용이 안 된다. 직권이 없으니까 아예 죄가 안 된다와 관련해 가지고 뭐 입법 발의를 뭐 스위스 형법인가 따라해서 하겠다고 뭐 이제 토론회도 하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좀 고민이에요. 그 지위 남용이나 법 왜곡죄나 이렇게 사법 질서에 있어서 선택적으로 생기는 부분을 어디까지 좀 법의 유율에서 좀 할 건지 아니면 좀
이게 그냥 관행과 쇄신의 문제인지 이게 좀 고민해볼 지점인 것 같아요. 저는. 검색을 했다 하여가 뭐 이게 위축대가 박주민 했다. 선생님, 이런 건 있는 이해가 것 안 돼요 같아요. 사실은. 간단하게 빨리 정리할 수 있는 거를 쉬쉬하고 덮고 말 안 하고 거짓말하다가 자꾸 커지는 경우를 최근에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에 대한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했으면 안 됐었는데 경찰에서 좀 많이 잘못했다는 생각은 그런 저는 부분들은 듭니다. 그런 부분은 뭐 없잖아 있죠. 예.